네, 다음은 금수구 코트라 테헤란 무역관장께서 경제지자 해제 이후 이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테헤란 무역관장 김승옥입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란에는 달력이 3개 있습니다. 먼저 그레고리안 캘린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쓰는 캘린더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력은 주로 휴일 정할 때 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란력인데요. 이란력은 3월 21일을 1월 1일로 시작해서 뭐 태양력입니다. 이슬람력은 태음력인데 이란력은 태양력으로 365일.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31일. 그 이후 5개월은 30일. 그리고 나머지는 뭐 28일도 됐다가 6년 있는 것처럼 그렇게 29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에 사는 저로서는 매년 뭐 한국의 신정 그리고 구정 그리고 3월 20일 노르주 이렇게 3번 하니까 해외 이제 신년 결심도 3번 하게 되고요. 뭐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1년에 9일은 제가 목표로 했던 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여러 기업인들이 이란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제 목표인데 올해는 작심삼일이 안 되고 365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제재 후 이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란 시장 개요, 2016년 주요 이슈, 그리고 진출 유망 분야, 진출 방안 및 유의사항 순입니다. 먼저 이란 시장 개요인데요. 중요성, 아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8천만 명의 PPP 기준으로 12,000달러, 그리고 인구 8천만 명의 굳건한 뭐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풍부한 천연 자원, 뭐 가스 세계 1위, 석유 4위, 그리고 철광석, 아연, 구리, 기타 광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이미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6차 년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석유화학, 뭐 철강 산업들이 이미 제조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을 있는 허브로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최근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란, 사우디, 이집트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수출 시장인데 또 UAE의 약 20% 정도가 이란으로 재수출된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그리고 앞으로 제재 후에는 직수출이 훨씬 더 많이 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광물 자원이 풍부한 만큼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사우디, UAE, 이란 순으로 세계 3위고요. 제재 해제 후에는 뭐 그동안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발주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관련된 제품의 수입, 산업 기계라든지 부품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입 촉진 그리고 정책들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매우 낮고요. 또 일단 자국의 생산이 시작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의존 시장입니다. 약 300억 달러 이상을 매년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란이 자원이 풍부하고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만 제재 기간을 도저히 못 견뎌서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의 불만이 나오면서 결국 핵협상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 의존형 구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재 기간 동안 밀수 등 비합법적인 거래도 많이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역시 빈부격차가 많기 때문에 저가 제품과 고급품 시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요즘에 이란 시장을 대비할 때는 가격 중심의 시장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제재 기간 중에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보다 많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제재 후에도 일정 기간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요. 공급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란 내에 있는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업체가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1위 하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란 시장입니다. 이란 시장의 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제재 현황이 지난주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고요. 더더군다나 2014년 10월부터 유가 하락이 계속됐기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됐고 주요 공기업 NIOC라든지 사이파라든지 호드로라든지 이런 데서도 결제가 지연돼서 그게 하청업체까지 계속 그래서 자금 순환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이파 같은 경우는 직원의 급여가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돈이 많다는 석유부 산하의 NIOC 직원들한테 급여를 못 줄 정도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인들 월급도 밀려서 지급을 하게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거 외에 또 이제 시리아에서 IS 퇴치에 많은 군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연기를 해왔습니다. 작년 노르주 3월 21일 이후에 핵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니 이제 제재가 해제될 것 같으니 요걸 지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겠다, 구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효불급한 거는 계속 연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것도 수입 시장이 축소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은 외국환을 보유를 하기 위해서 불효불급한 무역환 거래에서는 원화 할당 등 무역환 할당을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들어왔던 물건들을 보고 이거는 평균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그걸 다시 리뷰를 하고 증빙자를 받아야 다시 수입을 승인해주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2013년에 그동안에 이제 제재 해제했던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2014년에는 1.4%의 성장에 그쳤고요. IMF에서는 이제 향후 10년 동안 이란 시장은 4%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재 해제가 빠른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전망은 금년도에는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4%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작년도에 상반기 때는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떨어져서 7.8% 감소를 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다시 50억 불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해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죠. 79년 미국 대사관 점거로부터 시작되었던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2010년 11년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완전히 막히고 드디어 2015년 7월 14일 핵협상이 타결되었고 금년 1월 16일 경제 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분야, 미사일 및 핵탄도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미국의 프라이머리 생션이 지속되는 관계로 달러화 결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 걸로 쳐놨는데 이게 이제 2007년 10월 금융 제재가 되면서 유로화 결제는 되고 달러화 결제가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 해제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무역 거래가 자유화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재 기업 개인 제재 해제 분야가 풀렸습니다. 일부 테러 지원과 관련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제재 해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해제가 되어 있고요. 제3국 거래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바이나 터키 무역 물량들이 직접 수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자유화, 뭐 유로 등 계약 통화가 자유화 될 거고요. 뭐 LC, DADP 등 다양한 무역 거래 조건이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달러화 결제는 안 되고 스위프트 계열 그 시스템 활용도 아마 3주 정도는 더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게 그 스탠다드 차터스나 SBC 뭐 이런 국제 대형 은행 금융기관들이 제재 기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역금융이나 PF 등 자금 지원이 재개가 되거나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수출입은행 김신희 차장께서 다음 세션에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경제회복 기조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석유 생산 확대, 이란으로서는 뭐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석유를 많이 팔아서 유가가 하락되더라도 더 많이 그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100만 달러 제재 기간 동안 100만 배럴을 수출했었는데 그거를 뭐 점차적으로 230만 배럴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건 오펙에서의 어떤 논의와 관계없이 지속되긴 할 겁니다. 장관의 장관이 최근에는 뭐 속도는 조절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긴 하지만 이란으로서는 뭐 그렇게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결 자산 약 뭐 1,0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란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뉴스인가에 보면 인도,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300억 달러 정도를 회수했다라고 뭐 신문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 바이어들이 그 불투명성 해소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 치열. 이 부분은 아까 뭐 저희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뭐 국가들이 이란 시장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EU 기업들은 제재 중에 다 이란 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EU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역내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유로화도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무기로 삼아서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5월부터 EU 기업들이 이란에 대해서는 엄청 적극적인 자세로 뭐 대규모 미션단도 보내고 뭐 기업들도 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그 이란이 맹목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주요 이슈 다른 부분인데요. 뭐 원유 수출 증대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스킵하기로 하고요. 정부의 국내 생산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이 부분이 뭐 최고 지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저항 경제,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그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의 요체가 바로 국내 생산 확대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출보다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지금 그룹을 10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은 아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 단일화. 지금 이란은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을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향후 6개월 내, 여기는 8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6개월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임 아흐마니네자드 정권에서도 단일화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및 전문가의회 선거가 2월 26일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총선은 뭐 중도 성향인 루하니 정권의 향후 정책의 동력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의회는 보수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회 선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가 고령의 76세에 이미 이제 지난해에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고 뭐래서 이 임기가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 내에는 최고 지도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이 주목이 되고 있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하는 신정 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뭐 참고로 지금 최고 지도자 후보로 오르고 있는 게 뭐 호메이니 옹의 손자, 그 다음에 현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 뭐 라리자니 대법원장, 뭐 이렇게 해서 한 4~5명이 되는데요.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경제 사회개발 계획이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제재 해제와 맞물려서 이러한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러한 주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8%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계획들은 아마 다음 달쯤에 세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히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출 유망 분야인데요. 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장 뭐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8천만 명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승용차 대수 기준으로 약 1,500만 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10년 이상 노후화된 자동차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그 자동차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이파, 후드로 등 포함해서 승용차 10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차량 18개, 총 28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확대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푸조, 벤츠 등 뭐 우리나라 기아 협력을 해서 그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르면 OEM 부품, 그리고 자동차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AS 부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전제품, 우리가 LG 삼성이 지금 한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그 향후 5~6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쉬, 밀레, 뭐 애플 이런 뭐 가전이나 모바일 업체들이 들어오기에는 그 유통망 제조 이런 거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럼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소형 가전들도 그 후광 효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보통신, 일하는 정보통신 아주 낙후화됐습니다. 뭐 제재가 해제됐습니다만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전략물자는 수입을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죠. 대이란 수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기지국에 들어가는 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ICT가 전체적으로 제재 기간 동안 뒤늦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기자재, 이 부분도 지금 전력이 전체적으로 IPP 12개를 새로 증설을 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가동이 되면 그런 설비들이 많이 필요할 거 예상이 되고, 철강, 전통적인 뭐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이었습니다만 모바라께, 뭐 후제스탄 등이 생산 능력을 강화해서 중저가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에 생산되는 강판 등을 비롯해서 고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지금 철강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뭐 포스코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뭐 인콰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이 부분도 이제 그 이란의 중요 그 석유 의존도 탈피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산 생산 능력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 뭐 유럽 제품 이런 부분들의 제품들은 뭐 향후 3~4년간은 지속적으로 그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해운 뭐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NITC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발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몇 척 그 돈만 받아놓고 아직 그 인도를 못한 배가 좀 몇 척이 있어서 그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ISL이나 NITC가 돈이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파이낸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수주할지는
그 수출입은행에서 얼만큼 요 부분의 자금을 그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기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 프로젝트 약 1,600달러의 플랜트가 뭐 본격화될 겁니다. 제재기간과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EPCF 또는 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란도 역시 유가 하락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프로젝트를 발주처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 예산은 발주처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신규 프로젝트는 몇 가지만 정해서 발주처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분은 역시 오일앤가스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오만이나 카타르 쪽에서 동일한 가스전을 뽑아서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1순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출 방안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란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가격 및 품질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지 소비자 특성, 뭐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한 제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도 인증 취득이나 벤더 등록 등 뭐 이런 걸 이제 GMP를 하셔야 되는데 할랄은 GMP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GMP 받는데 의료 장비는 뭐 한 6개월, 화장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워킹데이로 한 45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FDA나 C 등을 국제적인 인증을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뭐 반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마케팅 기회 참여 확대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기존의 거래선을 다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바이어 발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란 시장은 안면 시장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좀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란 정부는 내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의 경쟁 동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이 뭐 자국 내 생산이 된다 그러면 관세가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바이 소재 및 이란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의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직 여러 가지로 불투명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과 뭐 저 이란에 있는 저 두바이에 있는 UAE나 터키에 있는 기업들하고 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부한 노동력과 산업 구조상 협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여기 산광부 장관은 이란을 더 이상 수출 시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모델을 CSR이나 아니면 뭐 CKD, SKD 아니면 합작 투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란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국 중앙아시아 뭐 그다음에 이라크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ATM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란에 공장을 세워놓고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터키로 지금 작년 3월부터 수출을 개시한 적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험하긴 하지만 좀 염두에 두셔서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격 파트너 발굴이 이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얼마나 그 파트너가 역량이냐에 따라서 벤더 등록, 수입 절차, 통관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요. 수입 라이센스나 사업 라이센스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비즈니스의 사업 확장성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뭐 예를 들면 뭐 IT 하던 기업이 갑자기 자동차 수입 뭐 면허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파트너 발굴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란은 사실은 파트너 발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기업 신용 DB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건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전시회, 유망 전시회에 많이 참가를 하셔야 되고 최종 수요처, 뭐 발주처라든지 이런 데서 그 벤더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대형 디스트리부터 이제 거래 내역이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뭐 이란 상이나 조합 그리고 뭐 ITPO의 의견을 조회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서 직접 공장도 보시고 그 회사도 보시고 살펴보지 않으시면 좀 많이 위험한 나라가 이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인데요. 제재 해제 이후에도 스냅백 위험성 상존하고요. 그래서 계약부터 뭐 지금 당장은 계약부터 자금 회수까지는 기간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 해제로 제재 분야 뭐 그 대상이 많이 해제가 됐긴 했지만 아직도 테러 지원과 연관된 기업들에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그 전략 물자는 스틸 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화 결제, 제3국 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러화 결제는 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이란 내부적으로 법규 행정 절차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까지 뭐 170개국 중에서 한 150위 정도 하는데요. 그 투명성 부분에서. 그래서 문서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코트라나 뭐 로펌, 에이전트의 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확인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마다도 또 의견들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복수의 채널을 활용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낭패를 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 또 수입 통관 제도 등도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문에 나왔다고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란 신문에 나왔다고. 이란은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신문에다 탁 내봅니다. 뭐 관세, 철강 관세율 20% 인상 해놓고 시장 반응을 보고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은근슬쩍 처리하고요. 괜찮으면 실시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나온 정보를 맹신하시면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작권 상표권 보호 미흡하고요. 사업 행정기관 공정성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판결 받으면 우리 측 기업의 변호사가 막 변호를 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란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이란 사람이 한국 편을 들으냐? 이런 얘기를 판사가 할 정도로 아직까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라이센스 사업권 보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뭐 그 대통령실에 누구랑 잘 알고 뭐 토르칸이랑 잘 알고 내가 사업 라이센스가 몇 가지 있고 이거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게요. 사업 라이센스 받은 사람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왜냐? 이란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 해봐. 돈 가져올 수 있는 외국 투자기업 가져와봐.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어떤 이란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떤 실력자 한 사람이 사업권을 줄 수가 없어요. 발주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EPC 들어가면 관계부처 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명에서 8명이 동시에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권 믿고 모든 걸 몰빵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러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체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가 뭐 이런 요새 이제 순위 뭐 시아 종파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우디에서는 2년 전에 이란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갈 때 이란과 비거래 확인서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우디나 뭐 다른 인근 GCC 국가들하고 거래가 많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란 기업과 그 거래하는 것보다는 UAE나 터키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다. 다른 중동 국가의 리스크를 낮추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상관세 비율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바시라고 중국의 만만리처럼 아주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급한 것처럼 뭐 계약서 초안 보내라, 뭐 PI 보내라 해놓고 강간무소식. 그래서 애가 타라서 이제 하면 조금 기다려 우리가 금방 할게 그러고 계약서에 사인하라 와라. 그래서 비행기 값 내고 가면 물건값 20% 깎아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그 시간의 여유를 갖고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시지 않으면
그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털오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체면을 지키는 건데요. 안면과 의리를 중시합니다. 뭐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어느 저 작가가 이란을 방문했는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왜? 택시기사,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하더니 뭐 친구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호텔에 딱 내렸더니 돈을 안 받겠다. 너는 내 친구니까. 그래서 아주 무척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택시기사 관계 털오프거든요. 근데 이 털오프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에서 그 상대방이 과잉한 친절을 베푼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번 하면 괜찮다.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을 봐서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건 선물이고요. 뭐 택시기사가 하루 벌어서 진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택시값 안 받겠다는 건 정말 털오프거든요. 그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받아오되 거기에 그거 이상의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시 해야 되고요. 인샬라 인저이란, 인샬라는 신의 뜻, 인저이란은 여기가 이란이다. 이란은 뭐 다 그렇지 뭐.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마켓 클레임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꼼꼼하게 모든 걸 쓰셔야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세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문서에 넣어야 되고, 생경한 용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그 이란어와 영어로 동시에 하는데 영어에 이게 두 버전이 다를 때는 영어에 우선한다라는 거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란에 대한 체제 비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시장은 지금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는 불투명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적극적인 대이란 마케팅을 추진해야 될 시기고요. 리스크는 지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으면 뭐 한 해, 두 해 잘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란 시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경쟁 격화, 그다음에 파트너, 위험 관리, 이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소기업도 계시지만 위험이 어렵고 직접적으로는 파트너를 찾기 어려우실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EPC 업체나 전문 무역 상사, 뭐 대기업 상사도 마찬가지. 거기다 하시는 것도 위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우리가 해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란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버리시고, 뭐 대중소 협력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독자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란 시장은 급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시면 우리나라 수출이 2012년 뭐 80억 불 한 거 이상으로 뭐 향후 2, 3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코트라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은 바로 우리 기업인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하여간 저희 코트라 무역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